여러분, 얼마 전 후배가 선배님, 제가 한 3년 정도 한 5천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너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단칼에, 야, 너 지금 차 사면 10년 후에 쪽박 찬다, 절대 사지 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차 한 번 샀다고 쪽박까지야 1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분명 제가 여러분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0년 전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같은 급시 산타페 CM입니다. 참 추억의 차죠. 자, 현재 시세 620만원. 자, 잔존 가치가 21%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신차 가격은 얼마였나 볼까요? 신차 가격이 2,887만원, 거의 3천만원. 근데 신차 대비 구매 비용이 2,267만원 낮아졌습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지만, 현재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3천만 원짜리 차가 620만 원이 됐으니까요. 자, 그럼 보통 차를 살 때 어떻게 사느냐? 3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은 선수금,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한 5년 정도 할부로 사죠.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자, 1천만 원은 선수금으로 냈고 나머지 2천만 원을 할부로 갚아 나갔을 때 월 얼마씩 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5년에 연이자율 한 3% 후반, 한 4%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대출 원금 2천만 원에 총 대출이자가 5년 후에는 200만 원, 그리고 총 상환금액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1회차 월 상환금액이 한 37만 원 정도, 37만 원 정도 되네요. 자, 이거를 한번 적금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차를 사지 않고 매월 37만 원씩. 자, 5년 똑같이 이자, 그때 당시 이자가 3% 후반이었어요. 그랬을 때, 자, 5년 내면 원금 합계가 2,200에 이자가 한 230 붙고 2,410만 원, 2,500으로 잡을게요. 자, 2,500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선수금은 지금은 좀 빌빌대지만 아모레퍼시픽에 투자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자, 2010년도에 한 8만 5천 원 정도 했네요. 그리고 5년 후에 2015년 한 45만 원 정도 전고점을 찍었으니까 몇 배가 뛴 거죠? 계산을 해보면, 자, 45만 원 나누기 8만 5천 원, 한 5.3배 뛰었습니다. 5.3배.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선수금 1,000만 원을 차를 구매하지 않고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샀어요. 5,3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아까 매월 37만 원씩 5년 적금하면 얼마였죠? 2,500이었죠? 2,500만 원을 했을 때 7,800만 원,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여러분들은 모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8천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옆 동네에 재건축 중인 길동 신동 아파트, 뜬금없이 갑자기 매매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지금 한참 부시고 재건축 중인데 12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저랑 같이 한번 2015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2015년도로 저랑 한번 가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금액이 계속 내려갑니다. 자, 2015년도 자, 1월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평수의 12층 28일에 2억 3,300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전세가 10층 비슷한 층이니까 1억 5천에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전세 끼고 8천만 원이면 이 집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2010년도에 여러분들이 차를 구매하지 않고 5년 동안 아모레퍼시픽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37만 원씩 5년 동안 적금에 부었으면 8천만 원 가까이 모았죠. 그러면 딱 전세 끼고 이 신동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차를 사는 친구는 얼마죠? 잔존가치 620만 원의 차를 620만 원이 남은 거고, 이 아파트를 그 당시 매매한 친구는 빚 한 푼 없이, 전세 끼고 빚 한 푼 없이 현재 12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출발선은 동일했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후에 한 명은 620만 원, 한 명은 12억. 물론 이거는 차 한 대였는데 그 사람의 그 생각의 차이가 차뿐만 아니고 나머지 급여를 굴렸을 때는 더 많은 차이가 났겠죠. 자, 여러분, 이래도 차를 구매하실 거예요. 특히 사회 초년생들, 많은 분들이 집을 못 사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값 폭락론을 주장합니다. 물론 근거 있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뭐 이해해요.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 집값 폭락론을 주장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집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달려나가신다면 1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말은 절대 여러분들 지금 차를 사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하면 급여가 꽤 되잖아요. 급여 기준으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산 기준으로 사셔야 됩니다. 백수인 재벌 2세가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산이 이제 막 사회초년생들은 모아봤자 뭐 몇천만 원? 많아야 1억 모으셨을 텐데 그 기준으로 차를 사신다면 10년 후에 딱 쪽박 차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초년생 여러분, 절대 차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셔서 진짜 불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려나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출발선사는 같지만 5년, 10년 후에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후자에 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